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니왕입니다. 만화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원피스 넷플릭스를 보기 전에 원피스 일부를 같이 정주행해봅시다. 동토호는 모험시대, 부, 명성, 권력, 한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나이 해적왕 골드로저.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한마디, 자신의 보물 원피스를 두고 왔으니 찾아보라 말하며 끝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원피스를 찾아 바다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은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첫 시작은 작은 항구마을, 이름은 후샤마을입니다. 주인공인 어린 시절 루피가 첫 등장하고 1년 전부터 후샤마을에 머무르고 있는 해적 빨간머리 샹크스에게 자신도 해적이 되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루피를 보고 아직 어려서 안 된다며 거절하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은 루피에게 해적 생활의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인 위험도 있다고 말합니다. 뾰로통한 표정으로 있는 루피를 보고 술집 주인 마키노는 루피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라 말하는데 루피는 자신이 해적이 돼서 보물을 발견하면 꼭 갚으러 온다며 보물회상으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마키노는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말하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을 발로 차며 산적왕 히그마가 나타납니다. 히그마는 술 좀 달라고 하지만 마키노는 술이 다 떨어져 없다고 말합니다. 히그마는 해적들이 마시는 건 물이냐며 따지는데 샹크스가 미안하다며 히그마에게 술 한 병을 건넵니다. 히그마는 화가 났는지 술병을 샹크스에게 던지고 히그마는 자신의 수배서를 샹크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목에 800만 베리가 걸린 산적이라 말합니다. 히그마는 술병을 더 깨버리며 난장판을 만들고 돌아가 버립니다. 루피는 샹크스가 산적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꼴사납다고 말하며 떠나려 하는데 샹크스가 루피의 팔을 잡고 루피는 팔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루피는 샹크스가 바다에서 얻은 악마의 열매라 불리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고무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루피와 마키노가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적 히그마가 나타납니다. 히그마가 술을 마시며 샹크스 뒷담을 하자 루피가 샹크스 욕을 하지 말라며 히그마에게 덤벼듭니다. 히그마는 화가 나 루피를 팔아버리겠다며 잡아가 버리고 이때 샹크스가 나타나 루피를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부선장 벤베크맨이 히그마의 산적 부하들을 단숨에 해치우자 히그마는 놀라 연막탄을 던지고 루피를 때리고 바다로 도망갑니다. 이때 후샤마을 그네의 주인 뉴에이지가 나타납니다. 뉴에이지가 나타나 히그마를 먹어버리고 루피도 먹으려는 찰나 샹크스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샹크스는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루피는 샹크스가 항해에 데려가 주지 않는 이유와 바다의 가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 같은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다짐하였고 며칠이 지나 루피는 샹크스에게 데려가 달란 소리를 하지 않는다며 자기 힘으로 해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샹크스 해적단에게 지지 않을 동료들을 모아 해적왕이 된다고 당차게 말합니다. 샹크스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루피에게 자신의 밀짚 모자를 맡기고 나중에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돌려주러 오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이렇게 루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끝나고 10년 후 후샤마을, 루피가 해적이 되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출항 준비를 하는데 후샤마을 바다의 주인인 뉴에이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루피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고무고무 총으로 뉴에이지를 날려버립니다. 루피는 먼저 동료를 10명 모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출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고 소용돌이를 만나 배가 좌초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루피는 오크통 안으로 들어가 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알비다 해적단 잡일 담당 코비에게 건져져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코비는 낚시를 하려다 배를 잘못 타게 되었고 알비다 해적단에 붙잡혀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비는 루피에게 무슨 이유로 바다로 나온 거냐고 묻자 루피는 해적왕이 되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코비는 루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은 해군이 되고 싶다는 꿈을 말합니다. 이때 알비다가 나타나고 루피가 고무고무 총으로 알비다를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코비와 함께 해군 기지가 있는 쉘즈타운으로 향합니다. 쉘즈타운에 도착한 루피와 코비는 음식점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데 롤로노와 조로와 모건의 이름이 거론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며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해군 기지를 찾아가는데 안에 잡혀있는 조로를 발견합니다. 이때 리카라는 소녀가 조로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는데 해군 대령 모건의 아들 헤르메포가 등장하여 리카의 주먹밥을 던져버리고 리카까지 담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에게 한 달 동안 살아있으면 풀어준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땅에 떨어진 주먹밥을 집어달라 하고 리카에게 주먹밥 잘 먹었다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루피는 리카에게 조로가 해군에 붙잡힌 이유를 듣게 되는데 해군 대령의 아들 헤르메포가 키우던 늑대가 줄에서 풀려나 마을 사람들과 리카를 위협하자 조로는 리카를 구하기 위해 늑대를 없애버렸고 결국 조로는 해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때 헤르메포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조로를 사흘 뒤 없애버린다고 공표하는데 루피는 한 달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며 따집니다. 헤르메포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고 루피는 화가 나 헤르메포를 때리고 조로를 동료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루피는 조로
조로를 찾아가 밧줄을 풀어줄 테니 동료가 되어달라 말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목숨만큼 소중한 검을 헤르메포에게 빼앗겼다 말하고 루피가 검을 되찾아줄 테니 조로에게 동료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해군 기지로 쳐들어가고 코비가 조로의 밧줄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해군이 나타나 조로에게 총을 쏠 준비를 합니다. 마침 루피는 조로의 검을 찾게 되고 코비와 조로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해군들은 조로에게 총을 발사하고 루피가 해군 기지에서 튀어나와 조로에게 날아온 총탄을 모두 막아낸 뒤 튕겨냅니다. 이렇게 검을 찾아와 조로를 동료로 영입하게 되었고 밧줄을 풀어 조로를 해방시킵니다. 그 후 조로는 루피의 동료가 되어 루피와 협공하여 모건을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쉘즈타운은 모건의 폭정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게 되고 이에 루피와 조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모건을 물리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코비는 해군에 정식 입대하게 되었고 루피와 조로는 마을을 나와 둘이 함께 일당을 결성한 채 새로운 동료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항해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루피와 조로는 바다에서 표류하다시피 떠다니다 날아다니는 큰 새를 발견하고 루피가 이 새를 사로잡아 식량으로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새의 부리에 물린 채 날아가 버립니다. 조로는 루피를 따라가다 버기의 적단의 부하들을 바다에서 건져 오렌지 마을로 향합니다. 루피를 물고 있는 새는 오렌지 마을에 버기의 적단이 발견하여 격추당하고 루피는 육지로 떨어집니다. 이때 루피는 해적 전문 도둑이라 불리는 나미를 만나게 되고 나미가 항해술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미에게 동료가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나미는 조건이 있다며 버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말하고 버기를 찾아가다 루피를 속인 나미에게 붙잡혀 버기의 적단의 강철우리에 갇힙니다. 버기는 선원들에게 루피한테 특제 버기탄을 쏴버리라며 명령합니다. 루피가 위험에 처하자 나미가 해적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포 도화선 내부를 손으로 끄고 안심합니다. 그러자 버기의 적단이 나미를 공격하러 달려드는데 갑자기 조로가 나타나 나미와 루피를 구해줍니다. 이때 버기는 조로를 없애면 명성이 올라간다며 조로를 공격하고 조로는 옆구리에 부상을 당합니다. 조로는 위험을 감지하고 루피가 갇혀있는 강철우리를 들고 도망갑니다. 버기는 화가 나 부선장 모디를 부르고 롤로노아 조로를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루피와 조로는 오렌지 마을의 촌장인 부드를 만나게 되는데 조로는 피를 많이 흘렸다며 잠시 촌장네 집으로 체력을 회복하러 갑니다. 이때 조로를 찾던 버기의 적단 부선장 모디가 나타났고 모디의 애완동물인 리치가 루피의 강철우리를 부숴버립니다. 루피가 강철우리에서 풀려나자 고무고무 해머로 리치를 물리치고 모디도 쓰러뜨립니다. 버기는 밀짚모자에게 모디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하게 됩니다. 오렌지 마을 촌장 부들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버기에게 싸움을 걸러갑니다. 이때 버기의 참모 총장인 캐버디가 등장하고 루피와 조로는 버기의 적단에게 싸움을 겁니다. 조로는 캐버디와 싸우게 되는데 도깨비 참수를 시전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루피는 버기와 싸우다 버기와 샹크스가 어릴 적 어느 해적선에 같은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루피와 나미가 힘을 합쳐 버기의 분리된 몸통을 훔치고 루피는 버기를 하늘 높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렌지 마을의 촌장은 루피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루피네는 다음 섬으로 항해하러 떠납니다. 다음 섬은 진귀한 동물이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가이몬이라는 보물상자에 끼인 해적을 만나게 됩니다. 루피는 동료가 되어달라 부탁하지만 가이몬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루피네는 새로운 섬으로 다시 항해하게 되고 나미는 이 작은 배로는 위대한 항로로 갈 수 없다며 실온마을로 향합니다. 실온마을에서 마을 청년 우솝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카야에게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클레아들이라는 집사에게 쫓겨나게 되었고 루피는 이때 우솝이 야솝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루피는 해안가에서 우솝과 이야기하던 중 클레아들의 진짜 정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게 되고 놀랍니다. 클레아들은 원래 캡틴 크로라는 해적 선장이었는데 실온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카야를 없애고 재산을 모두 손에 넣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조로와 나미에게 클레아들이 해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우솝은 마을 사람들과 카야에게 해적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모두 믿지 않아 크로네코의 적단을 혼자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같이 싸워주겠다고 말하고 크로네코의 적단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캡틴 크로는 카야의 집사인 메리를 공격하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카야는 우솝의 진심을 뒤늦게 알아채 클레아들이 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북쪽 해안가에 도착한 루피와 조로는 크로네코의 적단과 싸우게 되는데 루피와 조로가 도착하기 전 우솝이 크로네코의 적단을 막고 있다 결국 쓰러집니다. 조로는 크로네코의 적단의 동료 샴뿌찌 형제와 싸우게 되고 캡틴 크로는 자신의 동료들이 오지 않자 직접 북쪽 해안가로 찾아옵니다. 조로는 샴뿌찌 형제를 손쉽게 물리치고 우솝을 업은 채 카야를 찾으러 갑니다. 루피는 캡틴 크로를 고무고무 종으로 물리치고 우솝은 카야를 찾아 필살 불꽃탄으로 장고를 물리칩니다. 우솝은 카야에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말하고 카야는 루피네에게 고맙다며 답례로 배를 선물로 줍니다. 배의 이름은 고잉메리호. 우솝은 해적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루피는 우솝에게 이미 한 팀이라며 배에 타라 말하고 루피는 이렇게 새로운 동료 우솝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배 메리오는 다음 섬을 향해 출항합니다. 새로운 섬으로 항해하던 중
조로와 같이 일하던 현상금 사냥꾼 요삭과 조니를 만나게 되고, 요삭과 조니를 보며 영양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위대한 항로에 들어가기 전 바다이오리사를 동료로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다음 목적지는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로 향합니다. 발라티에 앞에는 해군 풀보디 대위가 타고 있는 해군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밀짚모자 해적마크를 보고 포탄을 날립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으로 포탄을 튕겨내고 포탄은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를 맞춰버립니다. 루피는 결국 요리장 제프에게 사과를 하러 갑니다. 이때 갑자기 클리크일브와 깅이 발라티에로 들어와 밥을 달라 명령합니다. 상디는 깅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데 루피가 이 모습을 보고 상디에게 동료가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깅은 다시 클리크 해적단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틀 후 해적선을 이끌고 선장 클리크와 함께 발라티에로 돌아옵니다. 클리크는 요리장 제프가 과거 위대한 항로에서 돌아온 해적 붉은발 제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해일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나미는 이 기회를 틈타 혼자 메리호를 운전해 도망갑니다. 이때 갑자기 클리크의 해적선이 칼에 썰린 듯 절단되고 세계 최강의 검사 메이눈 미호크가 나타납니다. 조로는 자신이 목표 메이눈 미호크가 나타나자 결투를 신청하고 미호크는 작은 검으로 상대합니다. 조로는 최선을 다해 공격하지만 미호크에게 쉽게 막혀버리고 조로의 검 한자루만 남긴 채 다 부서지며 처음으로 패배합니다. 미호크는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며 기다린다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조로와 우솝은 나미를 되찾으러 떠나고 루피는 클리크와 싸우게 됩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대망치로 클리크를 쓰러뜨리고 깅은 미안하다며 클리크를 데리고 떠납니다. 제프는 루피에게 상디를 데려가 달라 부탁하고 상디는 제프의 말을 엿듣고 루피의 동료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루피는 새로운 동료 요리사 상디를 영입하고 나미를 되찾기 위해 다시 출항합니다. 우솝과 조로는 아론파크에 도착하는데 아론파크에 몰래 들어가다 어인들에게 걸려 조로는 잡히게 되고 우솝은 도망갑니다. 나미는 아론에게 잡힌 조로를 몰래 풀어주고 도망가라 합니다. 조로는 아론 일당을 다 정리하고 문어오이나치에게 도움을 받아 우솝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우솝과 엇갈려 조로가 우솝을 만나러 갔을 때 우솝은 아론에게 잡혀갑니다. 루피네는 아론파크로 오는 도중 바다소 모험을 만나게 되고 모험의 도움을 받아 빠른 속도를 내며 아론파크로 향하다 조로를 만납니다. 우솝은 나미의 도움으로 아론파크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되고 루피네한테 무사히 합류합니다. 이때 나미의 언니 노지코가 찾아와 나미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고 나미는 1억 베리를 모아 코코야시 마을을 아론에게 사서 모두를 해방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결탁한 해군 네즈미 대령이 나타나 나미가 모은 1억 베리를 모두 가져가 버리고 나미는 아론에게 속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미는 울며 루피에게 도움을 청하고 루피는 밀짚모자를 나미에게 맡기고 루피, 조로, 상디, 우솝은 아론파크로 향합니다. 우솝은 추 어인과 싸우게 되고 조로는 하치, 상디는 쿠로비와 싸우게 되는데 조로는 드래곤 회오리치기로 하치를 쓰러뜨리고 상디는 양지머리라는 공격으로 쿠로비를 쓰러뜨립니다. 우솝은 계속 도망다니다 필살 화약성으로 공격하고 우솝 해머로 추 어인을 결국 쓰러뜨립니다. 루피는 아론과 싸우게 되고 고무고무 도끼로 아론을 쓰러뜨립니다. 나미는 드디어 루피의 동료로 다시 합류하고 코코야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이때 아론과 결탁한 네즈미 대령이 나타나는데 조로와 나미에게 얻어터져 도망치고 네즈미 대령은 해군본부에 밀짚모자 일당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루피네는 코코야시 마을에서 축제를 즐긴 뒤 다시 다음 섬으로 항해하는데 루피의 첫 수배서가 나오게 되고 루피의 목에는 3천만 벨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코코야시 마을을 떠나 로그타운에 도착하게 되고 조로는 이폰마치의 가게에서 쿠이나에게 물려받은 명검의 이름이 화도일문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폰마치의 가게에서 명검 3대 귀철과 양검 유바시리를 얻게 됩니다. 루피는 골드로저가 처형당한 처형대에 올라가 구경하고 있는데 루피에게 당한 버기가 나타나 루피를 잡고 처형 준비를 합니다. 버기는 루피에게 할 말이 없냐 묻고 루피는 처형대에서 미래의 해적왕 루피라며 소리치고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버기가 칼을 드는 순간 루피는 자신이 죽는 줄 알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 루피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로그타운을 지키고 있는 대령 스모커가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스모커는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스모커가 도망치는 루피를 포획하는데 갑자기 드래곤이라는 자가 나타나고 루피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모여 배를 띄우고 위대한 항로에 입성하기 전 자신들이 꿈과 야망을 위한 입성 진수식을 거행하며 원피스 넷플릭스 시즌1의 끝과 원피스 만화 이스트블루 편이 끝납니다. 진수식과 함께 위대한 항로로 향하던 밀짚모자 일당은 오히려 길을 잃고 칸벨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해왕류들의 먹이가 될 뻔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본래의 폭풍우가 치는 해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 레드라인의 위험을 넘어서고 운하 입구를 발견해 위대한 항로의 쌍둥이 언덕에 들어서게 됩니다. 위대한 항로에 돌입한 밀짚모자 일당은 아일랜드 고래 라분과 라분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쌍둥이 언덕의 등대지기 크로커스를 만나게 됩니다. 라분은 레드라인에 계속 머리를 박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해적 동료들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라분을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하고 5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라분을 잡으려는 미스터 나인과 미스 웬즈데이가 나타나는데 루피한테 계획이 저지당하자 바닷속으로 도망칩니다. 크로커스를 통해 라분이 사정을 들은 루피는 라분의 머리에 자신의 밀짚 모자 마크를 그려 머리를 박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게 됩니다. 나미는 크로커스에게 다음 섬으로 항해할 수 있는 나침반 기록 지침을 받는데 이때 미스터 나인과 미스 웬즈데이가 다시 나타나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섬인 위스키피크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밀짚 모자 일당은 위스키피크로 향합니다. 위스키피크에 도착한 밀짚 모자 일당은 이상하리만치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파티를 벌입니다. 조로는 위스키피크가 바로크워크스 소속의 현상금 사냥꾼 마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동료들이 피로에 지쳐 쉬고 있을 때 조로 혼자 현상금 사냥꾼 100명과 싸우게 됩니다. 조로는 간단하게 현상금 사냥꾼 100명을 제압해버린 후 쉬고 있는데 사장의 지령을 받은 바로크워크스 소속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이 위스키피크에 도착합니다.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은 미스 웬즈데이를 공격하는데 미스 웬즈데이가 사실은 알라바스타 왕국의 공주 네펠탈이 비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알라바스타 왕국 근위대장인 이가람이 조로에게 나타나 도와달라 부탁하는데 알라바스타 왕국을 빼앗으려는 기업이 바로크워크스이고 바로크워크스의 보스가 왕이부하 칠무에인 크로커다일이란 걸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미는 조로에게 비비를 구해달라 하고 조로는 루피와 함께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을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밀짚 모자 일당은 비비를 태우고 알라바스타 왕국으로 출항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기록 지침이 가르치는 리틀 가든에 도착하고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싸우고 있는 거인의 적단의 선장 도리와 브로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리틀 가든에 비비와 밀짚 모자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쫓아온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이 나타나고 이미 리틀 가든 안에는 고위급 간부인 미스터 3와 미스 골드니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미와 비비는 힘을 합쳐 미스 발렌타인을 쓰러뜨리고 조로는 필살 도깨비 참수로 미스터 파이브를 쓰러뜨립니다. 루피는 미스터 3를 따라가 고무고무 스탬프로 쓰러뜨리고 리틀 가든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상디는 미스터 3의 아지트에서 알라바스타로 가는 연구 지침을 얻게 되고 밀짚 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를 향해 다시 출항합니다. 리틀 가든을 떠나 항해를 계속하던 중 항해사인 나미가 갑자기 원인불명의 열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고 밀짚 모자 일당은 의료 강국인 드럼섬으로 향합니다. 드럼섬으로 가는 도중 브리킹의 적단의 선장 와포르가 습격하는데 루피가 와포르를 하늘 높이 날려버리고 밀짚 모자 일당은 드럼섬에 도착합니다. 드럼섬에 도착하여 의사를 찾는데 민가노이단 단장 도르돈이 나타나 드럼섬의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현재 나라의 의사는 한 명만 남은 상태이고 해적 와포르는 드럼섬의 국왕이었는데 검은 수염이라는 해적단이 쳐들어오자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나미는 루피와 상디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하나뿐인 의사 닥터 쿠레하와 사람 열매를 먹은 꼬마 순록 토니토니 초파를 만나 치료를 받고 병이 낫게 됩니다. 루피는 초파를 보고 동료가 돼달라며 부탁합니다. 이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와포르 국왕이 다시 드럼섬으로 돌아오게 되고 초파가 있는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루피는 와포르와 싸우게 되고 초파는 와포르 이브와 체스 마리모와 싸우게 됩니다. 초파는 럼블볼을 먹고 발굽 로제오로 체스 마리모를 쓰러뜨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카로 와포르를 날려버립니다. 루피는 초파에게 다시 동료가 돼달라 부탁하고 초파는 루피의 동료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선의 토니토니 초파가 밀짚 모자 일당에 새로운 동료로 합류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중 뉴커머인 미스터 투 봉크레를 만나게 되고 유대를 쌓은 후 헤어지게 되는데 봉크레가 적이자 복사 열매라는 사실을 안 조로는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에 도착하게 되고 루피는 밥집으로 달려갑니다. 루피는 스모커와 만나게 되어 밥을 먹다 도망치고 루피의 형인 포트거스 디 에이스가 나타나 루피를 구해줍니다. 에이스는 루피에게 비브르카드라는 종이 하나를 건네주고 검은 수염을 찾으러 다시 떠납니다. 비비와 밀짚 모자 일당은 크로커다일이 있는 레인베이스로 향하게 되고 드디어 크로커다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밀짚 모자 일당은 크로커다일의 함정에 빠져 헤루석 감옥에 갇혀버리고 스모커도 루피를 잡으러 따라가다 같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비비도 크로커다일을 찾아오지만 크로커다일에게 당해버리고 감옥은 점점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때 상디가 나타나 루피네를 구해주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조로는 루피의 명령으로 스모커를 구해주고 스모커는 밀짚 모자 일당을 쫓지 않고 크로커다일을 잡는 계획으로 변경합니다. 초파는 밀짚 모자 일당이 도망칠 수 있도록 빠른 이동수단인 이사게를 데려와 기다리고 있었고 이사게를 타고 수도 아르바나로 향합니다. 이사게를 타고 가는 도중 크로커다일이 나타나는데 루피는 이때 크로커다일과 1차전 싸움을 벌입니다. 루피는 이때 처음으로 크로커다일에게 패배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초카루가모 부대를 만나 수도 아르바나로 향하게 되고 바로크워크스 간부들과 싸우게 됩니다.
상디는 미스터2 봉쿠레와 싸우게 되고 우솝과 초파는 미스터4와 미스 메리크리스마스와 싸우게 됩니다. 우솝과 초파는 멋진 활약으로 미스 메리크리스마스를 날려버리고 미스터4를 필살 우소초 해머 해성으로 쓰러뜨리며 승리합니다. 상디는 새끼양샷으로 미스터2 봉쿠레를 쓰러뜨려 승리합니다. 나미는 미스 더블핑거와 싸우게 되고 조로는 미스터1과 싸우게 됩니다. 나미는 우솝에게 받은 크리마텍트로 미스 더블핑거를 공격하고 토네이도 템포로 쓰러뜨려 승리합니다. 조로는 일검류 발도 사자의 노래로 미스터1을 쓰러뜨리고 강철도 뵐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비비는 반란군을 막으러 성 위로 올라가는데 크로커다일을 만나게 되고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루피가 나타나 비비를 구하고 크로커다일과 2차전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크로커다일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루피는 다시 일어나 크로커다일이 있는 신전으로 향하고 신전에서 크로커다일과 3차전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있었고 아르바나 광장 시계탑에 크로커다일이 설치한 거대한 폭탄이 있다는 것을 한 밀짚모자 일당은 시계탑에 설치된 폭탄을 막으러 갑니다. 하지만 시계탑에 설치된 폭탄은 시한폭탄이었고 알라바스타 호위 대장 페루가 나타나 폭탄을 들고 하늘 높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루피는 고무고무 폭풍으로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면서 드디어 알라바스타 왕국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해군은 알라바스타 바다를 포위하고 밀짚모자 일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와중에 미스터2 봉쿠레가 나타나 밀짚모자 일당 대신 미끼가 되어 잡힙니다. 이 기회를 틈타 밀짚모자 일당은 해군의 포위를 빠져나와 탈출합니다. 긴 여행을 함께한 비비는 루피네를 찾아오고 같이 모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만난다면 동료라 불러달라 말하고 밀짚모자 일당은 왼팔이 표식을 비비에게 보여주며 다음 섬으로 출항합니다. 이렇게 원피스 만화 알라바스타 편이 끝납니다. 알라바스타를 떠나 출항하는데 배 안에서 니코로빈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자신을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로 넣어달라 부탁합니다. 루피는 로빈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다음 섬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알라바스타를 떠나자마자 기록 지침은 하늘섬의 기록을 빼앗겨버리고 하늘에서 배가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는 스카이피아라는 하늘섬 지도를 발견하고 마침 떨어진 배를 인양하러 온 해적 마시라에게 자야섬으로 가는 연구 지침을 얻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야섬으로 향하게 되고 자야에서 검은 수염 티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3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루피를 보기 위해 베라미가 찾아오고 루피에게 시비를 거는데 루피는 무시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황금향을 봤다는 몽블랑 노랜드의 후손 몽블랑 크리켓을 만나러 가고 녹업 스트림으로 하늘섬에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방법은 사우스버드라는 새를 잡아와 새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녹업 스트림을 타고 하늘섬으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빠르게 사우스버드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베라미의 습격을 받아 쓰러진 몽블랑 크리켓을 발견하고 루피는 화가 끝까지 차오릅니다. 루피는 베라미를 찾아가 몽블랑 크리켓에 복수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녹업 스트림이 오기 전 검은 수염의 적단은 루피가 1억짜리 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격해오고 밀짚모자 일당은 다행히 녹업 스트림을 타고 하늘섬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늘의 기사 간폴이 등장하고 호루라기를 하나 주고 사라집니다. 하늘섬에 도착하여 모험심을 불태우던 것도 잠시 밀짚모자 일당은 불법 입국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스카이피아의 지배자 에넬에게 쫓기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퍼야드로 메리호와 함께 옮겨져 이동되고 남겨져 있던 루피와 우솝 상디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어퍼야드로 향합니다. 루피네는 구슬의 시련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신관 사토리와 싸우게 됩니다. 루피와 상디는 힘을 합쳐 사토리를 쓰러뜨리고 나미네와 다시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넬로부터 고향을 되찾으려는 샨디아 전사들이 어퍼야드로 쳐들어오고 그러던 중 나미는 어퍼야드가 바로 반쪽이 자야이자 황금향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목표를 황금 찾기로 변경하고 모두 흩어져 황금을 찾아 나섭니다. 루피는 거대한 뱀 노라한테 먹혀버리고 이때 초파는 신관 게다츠를 만나 싸우게 되는데 발굽 크로스로 신관 게다츠를 쓰러뜨립니다. 로빈은 신병장 야마와 싸우게 되고 시엔플루르 델피니움이라는 기술로 쓰러뜨립니다. 조로는 신관 오음과 싸우게 되는데 삼검류 108번뇌108번뇌하는 봉황으로 쓰러뜨립니다. 로빈은 드디어 황금의 도시 샨도라를 찾아내는데 이때 에넬이 나타납니다. 에넬은 로빈과 조로를 쓰러뜨리고 나미를 데려갑니다. 다행히 루피는 노라의 몸속에서 빠져나와 나미를 구하러 가고 루피는 에넬과 싸우게 됩니다. 루피는 몽블랑 크리켓에게 황금이종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황금이종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넬은 스카이피아를 없애기 위해 뇌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루피는 뇌영을 없애기 위해 고무고무 불꽃 황금모란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뇌영을 없애버리고 고무고무 황금 라이플로 에넬을 쓰러뜨리고 황금이종을 올려 청해에 있는 몽블랑 크리켓에게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 주민들과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황금을 손에 넣고 청해로 내려가며 원피스 1부가 끝납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직 원피스 사왕 역대 강한 순위 탑 7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